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스쿨의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체형이 비만하지 않은 마른 당뇨 환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혈당 수치만큼이나 심각하게 호소하시는 고질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늘 속이 더부룩해요, 음식이 쉽게 얹혀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소화되는데 오래 걸려요 등과 같은 만성적인 소화불량입니다. 대부분은 위장만의 문제로 생각하고 제산제나 소화제를 복용하지만 증상은 일시적일 뿐 쉽게 호전되지 않습니다. 마른 당뇨 환자에게 나타나는 소화장애는 위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의 기능 저하와 위장관 전반의 유기적인 대사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오늘은 마른 당뇨 환자가 유독 소화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의학적인 원인을 명확히 짚어드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관리 실천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췌장은 신체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독특한 장기입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혈액으로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과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십이지장으로 분비하는 외분비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흔한 마른 당뇨 환자들은 태생적으로 췌장의 용적 자체가 작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의 예비력이 부족한 췌장 고관령 대사 체질이 많습니다. 췌장의 전반적인 기능과 활성도가 떨어져 있다는 뜻은 인슐린 분비 능력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와 같은 췌장 소화 효소의 분비량 역시 만성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양소를 화학적으로 잘게 쪼개주는 소화효소가 위장관으로 충분히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조금만 섭취해도 소화 과정이 길어지고 상복부 팽만감과 더부룩함이 유발되는 것이죠. 췌장은 해부학적으로 위장의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요. 췌장에서 나오는 췌간은 십이지장과 직접 연결되어 위장관 전체의 소화 리듬을 조절합니다. 음식물이 위장을 거쳐 십이지장으로 내려오면 위장관 점막 세포에서는 췌장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에 반응해 췌장이 소화액을 뿜어내며 장운동을 촉진하는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췌장 기능이 저하된 마른 당뇨 환자들은 이 상호 신호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위장관 전체의 물리적인 운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만성적인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는 것 역시 위장관을 손상시킵니다.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 전신의 미세혈관과 함께 위장관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인 미주신경이 당독성에 의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자율신경이 손상되면 위장의 근육층이 제때 수축하지 못해 음식물을 십이지장으로 밀어내지 못하는 당뇨병성 위무력증이 발생합니다. 음식물이 위장 내에 과도하게 오래 머물면서 부패가스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식후 구역질, 속쓰림, 조기 포만감이 나타납니다. 마른 당뇨 환자들은 비만형 환자들에 비해 영양 결핍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화장애로 인해 식사량이 더 줄어들면 근육 손실이 가속화되고 당뇨가 더 악화되는 대사적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소화 기능이 무너진 마른 당뇨 환자는 단순히 혈당 수치만 강제로 낮추는 약물 치료를 해서는 소화 장애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췌장 내부의 대사 환경을 개선하여 외분비와 내분비 기능을 동시에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지쳐있는 췌장을 보호하고 소화 기능과 혈당을 함께 잡을 수 있을까요? 실천하셔야 할 핵심 생활관리법 4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식사 순서를 채소와 단백질 먼저, 탄수화물은 마지막으로 변경하세요. 식사를 하실 때 양배추나 토마토 같은 섬유질을 먼저 섭취하고 이어서 계란이나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드신 후 마지막에 밥을 드셔야 합니다. 섬유질과 단백질이 위장관 점막에 먼저 자리를 잡으면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소화효소와 인슐린이 부족한 췌장이 급격한 과부하를 겪지 않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음식을 한 입당 최소 30회 이상 씹어서 삼키세요.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량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입안에서 치아를 통해 물리적인 소화 과정을 최대한 도와주어야 위장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씹을수록 침 속에 아밀라제가 충분히 섞여 위장과 십이지장으로 내려갔을 때 췌장이 추가로 짜내야 하는 외분비 소화액의 요구량이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셋째, 맵기 식후 즉시 10분에서 15분 동안 가볍게 걸어보세요. 식사 후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우면 위무력증으로 인해 위장 운동이 멈추고 혈당이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식후에 곧바로 가벼운 산책을 해주면 골격근이 포도당을 직접 소모하여 인슐린 분비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움직임이 위장간의 연동 운동을 자극하여 음식물이 하부장기로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넷째,
밤 11시 이전에 취침하여 7시간 이상의 수면을 확보해보세요. 위장관과 췌장은 자율신경계 중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수면 시간 동안 세포를 재생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늦게 자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어 위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소화의 분비가 억제되며 간에서는 포도당을 새로 만들어내어 공복혈당을 높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 자체가 췌장세포의 회복을 돕는 필수적인 치료 행위입니다. 결론적으로 마른 당뇨 환자에게 나타나는 소화불량은 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췌장 기능 저하와 위장관 전체의 조절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신체 내부의 경고 신호입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식사량을 무작정 줄이거나 소화제에만 의존한다면 근육이 더 빠지면서 대사 능력이 더욱더 떨어지고 당뇨는 더 고치기 어려운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치료의 핵심은 위장관과 췌장을 분리해서 보지 않고 췌장의 소화 및 혈당 조절 자생력을 동시에 복구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순 변경, 오래 씹기, 식후 걷기, 규칙적인 수면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외부의 의존에 수치만 강제로 낮추는 관리를 넘어서서 내 몸의 대사 균형을 원천적으로 회복시켜 소화장애를 해결하고 당뇨를 졸업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혼자서는 췌장 기능 회복이나 소화 기능 개선이 어렵다면 한의학적 치료를 고려해 보시고요. 한의학적 상담이 필요하다면 1644-1578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당뇨 졸업을 돕겠습니다. 오늘 영상 3줄 요약할게요. 1. 마른 당뇨 환자의 소화불량은 단순 위장 문제가 아니라 췌장 기능 저하로 인슐린과 소화효소 분비가 동시에 부족해져서 발생한다. 2. 고혈당으로 자율신경이 손상되면 위장 운동성이 떨어지므로 식순 변경, 오래 씹기, 식후 즉시 걷기, 규칙적인 수면을 실천해야 한다. 3. 스스로 소화 기능 개선이나 췌장 기능 회복이 어렵다면 한의학적 치료를 고려해보자. 추가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 20가지가 담긴 편지를 발송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7일간 발송해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당뇨 극복에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료로 보내드리니 꼭 신청해보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신청하시거나 ARS 1877-8125로 전화를 걸어 전화 한 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당뇨스쿨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하세요. 감사합니다.